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범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조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2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제상식 시간으로 다가오는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경제상식 시간인데요. 이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정치적으로 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국의 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이 증액 협상이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8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미국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의회 서한을 보냅니다. 이 부채 한도에 도달한 이후에 재무부가 취해온 특별 조치에 따른 자금 조달도 10월 중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그러자 이제 다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방금 부채 한도에 도달한 이후 재무부가 취해온 특별 조치에 따른 자금 조달이 모두 소진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부채 한도는 이미 상한선에 도달한 건가요? 그리고 특별 조치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미국은 이미 이게 작년 12월 채무 규모가 한도인 16조 4천억 달러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 미 재무부가 비상조치로 2천억 달러를 마련해서 2월 중순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던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협상을 해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시캐스터 그리고 국가 채무 상한 조정 문제가 이제 겹치면서 채무 한도의 효력을 이제 3개월간 정지를 했고요. 그래서 5월 19일까지는 연방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합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보면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가 큰 화두였죠. 그래서 새로운 부채의 법적 상한선을 정하기 위한 이 정치적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이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계속 일시적인 조치들을 이렇게 취해온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월 19일까지 이게 연장이 되어 왔었던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시기가 5월 19일이 지금 넘어 있지 않습니까? 네. 5월 19일 이제 만료가 되었는데 이제 임시 방편으로 또 재무부가 세수 증가와 재정 지출 감축 등을 통해서 2,600억 달러의 이제 긴급 자금을 확보를 하고 9월 초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8월 말에 있었던 이 미 재무장관이 했던 말은 이제는 이제 이러한 임시 조치들도 그 상한에 도달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9월 초까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10월 중순이 되면 이제 돈이 다 바닥난다 이렇게 미 재무장관이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채 한도를 어느 선으로 이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계속 일시적 조치로 이렇게 땜빵을 해온 상황인데요. 이 경제 상식 시간이니까 이 미국의 부채 한도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좀 살펴보죠. 네, 이 미국 정부도 다른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하면 빚을 내서 이제 돈을 끌어다 써야 하겠죠. 미국은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폐인 이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니까 돈이 필요하면 달러를 찍어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러를 찍어내는 것은 이제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에서 하는 일이고 형식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도 돈이 없으면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무가내로 빚을 늘리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부채 한도를 설정해 두고 이만큼 한도에서 자유롭게 써라 이런 식의 이제 한도를 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심하게 빚을 끌어다 쓰면 미국의 달러 가치와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채 한도 상한을 정해놓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기준선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부채 한도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을 한 거고요. 네. 예, 그렇다면 만일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 그대로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빚을 못 낸다는 거죠. 돈을 끌어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이제 협상이 안 되면 미국 정부는 이제 남아있는 현금만으로 더 이상 빚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건 현금만으로 정부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미국 정부가 이제 남아있는 현금은 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네, 미국이 2008년 경제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후에 정부의 재정 지출을 당연히 급격히 늘렸죠. 이제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하는 양적 완화 정책도 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정부 재정을 투입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항상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 돈을 마련하는 길은 빚을 끌어다 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있게 현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당연해 보이고요. 10월 중순 이후에 사용 가능한 현금 보유액이 지금 5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미 재무부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500억 달러 정도면 하루 정도 정부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 운영을 못하고 심하게 말하면 파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파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빌린 돈에 대해 갚을 시기가 되면 미국도 이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당연히 못 갚겠죠. 그리고 공무원 급여나 사회보장 지출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을 사회보장 비용을 지출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결국 파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전과 같이 정부가 나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긴축을 해야 되는 거죠. 경기 회복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이 미국이 이제 계속 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라는 게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냥 매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리는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합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이 2008년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부채를 끌어다 쓰면서 계속 이게 부채 한도를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도래하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 양당 간에 부채 한도 증액을 두고 이제 정치적 공방을 벌여오고 있는 거고요. 부채 한도 증액을 하더라도 이유 대책이 있어야겠죠. 무작정 계속 한도만 계속 인상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있어야 되는데 방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방도를 가지고 지금 양당이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이 재정 건전성과 긴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주당은 이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진작을 좀 선호하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채 한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출을 줄이는 것이겠죠. 씀씀이를 줄이는 거고요. 하나는 세수를 늘려서 세금 수입을 늘려서 재정 수입을 이제 늘리는 것이 있겠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니까 세수 확대를 위한 증세, 이제 정부 증세를 통해서 이제 세수를 확대하는 부분,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 역할이 커지는 거죠. 이런 데서는 강력히 반발해 오고 있는 거고요. 강력한 긴축을 요구해 왔던 겁니다. 이제 반면에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이런 이제 긴축을 추구해 왔고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제 감세 혜택을 줄이자는 방향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또한 이제 어디에서 지출을 줄일 거냐도 이제 큰 쟁점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주로 이제 국방비 삭감을 이제 주장을 해왔던 반면에 공화당은 주로 이제 건강보험과 관련된 예산을 감축 1순위로 꼽고 있어 왔던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이 민주공화 양당 간의 입장 차이가 지금까지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충돌해 온 건데요. 이번 협상은 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8월 말에 이 루 재무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과 우리 행정부는 연방 정부 부채 한도 상한 증액에 대해서 협상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회가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한 거죠. 더 이상 논의할 거리가 없으니까 의회가 나서서 부채 한도 증액을 당연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한 겁니다. 네, 일단 협상을 앞둔 이렇게 사전 포석 이렇게 사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이나 오바마 행정부나 지금 상황에서는 별다른 논쟁 없이 부채 한도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일 거고 결국 공화당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측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새 예산안에서 더 큰 폭의 재정 지출 삭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구나 이 최근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50%를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큰 뭐 성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이제 건강보험 관련해서의 예산 삭감 조치가 없으면 뭐 절대 이제 뭐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가 공화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서로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당장 협상의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이 부채 한도 협상 외에 9월 말까지 이제 미국은 회계 연도가 10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는 내년 이제 2014 회계 연도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가 뭐 일시적으로 폐쇄가 되어서 이제 큰 혼란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제 9월까지는 이 정부 재정을 두고 이 공화 민주 양당의 공방이 계속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전에 이제 이러한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 공방을 보면서 미국 정부가 이제 파산한다는 다소 이제 좀 극단적인 주장들이 있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도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패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겠죠.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어서 연방 정부가 정말 파산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제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협상은 어렵지만 끝까지 파국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게 뭐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그런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좀 어떤 점에 주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미국 정부가 돈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미국이 이제 이전과 같이 부채를 막 끌어다가 쓰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 경제가 과연 지금이 회복 국면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부채 한도 상한선을 두고 계속해서 이 정치적 논쟁을 펼쳐야 하는 것 자체가 미국 경제 회복의 악재인 것만은 이제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미국 경제의 상당히 피로도를 높이는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국제적으로는 좀 영향이 어떻습니까? 네, 뭐 물론 정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이제 세계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은 이제 지난 2011년 8월 달에 세계 금융 시장을 크게 뒤흔들었던 이 미 신용 등급 강등 사태에 결정적 배경이 있었는데요. 뭐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뭐 금융시장이나 이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달러화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이 부채 문제를 겪는다고 하는 건요. 미국에 돈을 빌려준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이제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패권적 세계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축 통화라고 하는 달러화는 이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뭐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을 가지고 뭐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뭐 기축 통화의 지위를 상실한다 뭐 이런 식의 좀 예상을 하는 건 좀 오버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달러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중국 등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달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지금 시기에 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돈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정치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도 좀 어려워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그렇겠죠. 뭐 일단 이제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마음 먹은 대로 뭐 전쟁을 치르거나 미군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정치 외교적 압력이나 전쟁을 하지 않을 나라는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 영국이 빠지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정치적 문제가 크겠지만 물론 전쟁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전쟁 위기가 특히 항시 존재하고 있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겠죠. 이러한 부분은 당장에는 우리나라가 분담하는 방위비를 증액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두고 미국 정치권이 이제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좀 시끄러울 걸로 보이는데요. 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고 이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서 전망해 볼 수 있는 좀 이슈인 만큼 향후에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남주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27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추석 연휴죠. 그래서 저희들도 한 주 쉬고 9월 27일에 방송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27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추석 연휴 잘들 보내시고요. 다다음 주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